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드라마 소방서엽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의 결말 분석을 해보는 영상입니다. 분석 영상인 만큼 스포가 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드라마 소방서엽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의 결말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처벌입니다. 시즌 1에서 예고되었던 강력한 빌런인 덱스의 처벌이 엔딩을 장식합니다. 덱스는 한국에서 마테와를 도와 마테와가 범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마중도를 살해하기도 하며 이후에는 감옥에 가기 싫어하는 그에게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 방법은 신장을 망가뜨려 반드시 이식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며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연금되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거기에 불법적으로 장기 이식 수술의 상황까지 만들어줘서 사실상 마테와가 감옥이 아닌 공간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후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완전 범죄를 꾸미기 위한 추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그 살인의 대상에 진옥의 아버지인 진철중까지 포함되게 됩니다. 덱스는 자신의 정체에 한껏 다가온 진옥의를 폭발로 살해하려는 시도를 했고 진옥의는 역으로 그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이 죽은 것으로 꾸며서 덱스를 안심시키고 덱스의 방심을 유도해서 덱스를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덱스는 한국에서 사형을 선고받게 되지만 한국에서는 실제로 사형 집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고 또 어떤 일을 꾸밀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연수를 갔던 봉안나와 진철중의 협력으로 덱스는 미국으로 이송되어 미국에서 저지른 또 다른 살인과 범죄를 바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다른 악인들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시즌1 막바지 에피소드에 등장한 연쇄방화범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바탕으로 화재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최후에 붙잡히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범죄가 들통날까봐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람을 살해한 범인, 국과수에 폭발물을 보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 증언을 압박하던 조직도 연쇄방화의 시작점이 되었던 고의 방화와 관련된 이들까지도 모두 붙잡혀서 처벌을 받게 되는 수사물스러운 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드라마 소방서엽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는 시즌1에 남겨졌던 다양한 문제 혹은 숙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인물들의 죽음을 만들어내면서 비교적 손쉬운 전개를 선택한 느낌이 듭니다. 먼저 삼각관계 러브라인인 진옥의, 송설, 봉도진의 러브라인은 봉도진의 죽음을 만들어내며 경쟁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진옥애와 송설이 현재의 슬픔을 극복하고 자신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는 선택으로 두 사람만의 러브라인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통해 약간의 새로움이나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극에서 러브라인을 제외시키며 사건에만 집중하는 스토리라인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봉도진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던 무게감이나 사건의 특색을 대체하지 못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결말을 만들어내는 느낌이 있습니다. 시즌1의 메인 빌런 중 하나인 마테와와 양치영은 모두 덱스에게 살해당합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다른 범죄들을 굳이 극에서 다루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전개가 덱스라는 인물에 집중되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던 악인들의 어설픈 퇴장으로 인해 이도저도 아닌 결말이 전달되면서 개운하지 않은 뒷맛을 남기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진옥애라는 주인공에게 큰 심리적인 역할을 했던 진철중 역시 덱스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진옥애와의 관계를 극에서 풀지 않고 진옥애가 포기하거나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이를 통해 과거가 아닌 현재의 사건, 상황, 인물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동시에 진옥애가 진철중, 봉도진 등
과거의 인물들과의 이별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현재, 미래를 새롭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진옥이라는 인물의 큰 서사 하나가 다뤄지지 않고 그냥 소멸해버림으로써 진옥이라는 인물이 가진 개성도 줄어드는 느낌이 듭니다. 드라마, 소방서엽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의 제작진은 쉬운 수사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느낌이 듭니다. 시청자가 편하게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대사를 통한 상황, 단서 설명이 많고 죽음이라는 비교적 강력한 방식을 활용하면서까지 눈앞의 상황에만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비교적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는 장르물이었지만 장르물에게 익숙한 사람에게는 너무 단조로운 흐름이 만들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개인적으로 시즌2는 시즌1에 비해 아쉬운 점이 많았고 비교적 힘없이 끝나버린 느낌이 들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